요즘 부모님들 자녀 키에 참 관심 많으시죠. 네.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키가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각종 영양제, 일찍부터 병원 진료는 물론이고요. 네. 심지어 키를 크게 하는 수술까지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매우 위험한 수술이라고 합니다. 키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연세대 의대 정형외과 이동훈 교수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요즘 워낙 키 크는 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키가 커진다더라, 수술 외의 방법 참 다양한 말들이 많은데요. 지금부터는 키 크는 법의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 부모님이 키가 크면 자녀들도 아무래도 크다. 부모님들이 작아서 키가 작은 게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작아서 그런 거다. 이건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과학적으로. 어떻습니까? 단 유전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같은 종류의 나무라도 어떤 땅에서 자라느냐, 또 얼마나 해가 많이 쪼이느냐, 네. 이런 환경적인 영향에 따라서 클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유전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네. 어떤 환경적인 그런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네. 요즘 병원 가보면 어린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되는 키 크게 하는 약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있는 건지 네. 그리고 이게 FDA나 식약처가 인정한 건지도 참 네. 궁금해요. 그런 약이 있습니까? 사실상 그 키를 크게 한다라는 효과를 네. 인정받은 약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약품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효과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네. 되거든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의 대부분은 일종의 식품, 먹어서 딱히 해로울 건 없다. 네. 네, 그 정도로 허가를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약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 주위에 보면은 네. 남자들 군대 가서도 컸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네. 과연 언제까지 키가 계속 크는 건지? 아니, 보통 한 중학생까지나 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과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평균 그 뼈 나이가 네. 만 17세, 17살 정도 되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되면 그 성장이 멈춥니다. 네. 성장판이 닫히면 뼈가 길어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가서 키가 컸다. 보통 20살 넘어서 군대를 네. 가니까 네. 그런 것은 실제 뼈가 자랐다기보다는 네. 어떤 군대 생활을 하면서 네. 자세 교정 네. 이런 것 통해서 소위 그 숨은 키를 네. 좀 찾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보다 2년 빨리 성장판이 닫히기 때문에 네. 평균 15살, 16살 정도 되면 성장이 네. 멈춥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만 나이를 말씀하시는 만 나이. 거예요. 남자는 정확히, 17세, 예. 여자는 한 15세 정도. 네. 근데 그렇군요. 개인차는 있을 수가 있겠죠. 네. 네. 예를 들어 줄넘기 같은 거 할 때요. 이게 이제 키 크는데 좋다 해서 많이들 시키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이렇게 뛰는 운동이니까 성장판을 다치게 해서 오히려 키 크는데 안 좋다 하는 분들도 있고 뭐가 맞는 말입니까? 기본적으로 그 가벼운 점프 동작을 포함한 운동은 네. 성장판을 좋게 자극을 하기 때문에 네.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네. 다만 과도하면 안 되죠. 네. 저한테 왔던 어떤 여자아이들은 그 성장판 손상이 있어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네. 하루에 줄넘기를 1000번씩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너무 과하면 과도하게 안 된다. 하면 네. 스트레스 골절 같은 것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키 크는데 성장판을 자극하는 운동, 뭐 적당한 운동이겠죠? 그건 분명히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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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키를 크게 하는 수술도 있다고 네. 하는데 네. 그게 일명 사지 연장 수술이라고요. 네. 어떤 수술인가요? 교수님 전공이시니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네, 사지 연장술은 말 그대로 네. 그 뼈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네. 수술적인 방법으로 길게 만들어서 뼈의 네. 길이를 늘리는 수술입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술을 하나요? 본인의 그 뼈 일부로 연장을 하는 건가요? 우리가 뼈가 부러지고 나면 네. 그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뼈가 나오죠. 네. 그런 자연 치유 능력을 이용을 해서 뼈 네. 길이를 늘리게 되는 건데요. 네. 뼈에다가 인위적으로 금을 네. 내고 네. 그 주변에다가 어떤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네. 네. 그 주위에 저런 기계들이 장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겉에 장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뼈 속에 이렇게 장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렇게 잘라서 늘린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잘라서 뼈를 늘릴 수 있는 장치를 네. 고정을 하고 그 장치를 통해서 뼈 길이를 서서히 늘리게 되면 네. 저 사이 공간에 새로운 뼈가 나오게 되죠. 네. 예,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뼈 길이를 늘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이 이런 수술을 받으시나요? 키가 너무 작은 외소증 환자분들이 대상인가요? 키가 작아서 키를 크게 하고 싶은 분들도 요즘은 많이 받고요. 네. 의학적으로 사실
그 수술이 가장 필요한 분들은 좌우 다리 길이, 아, 또는 팔 네. 길이가 달라서 만약에 다리 길이가 2cm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골반도 틀어지고 네. 허리 통증, 무릎 관절염 등 그런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치료적인 목적으로 네. 사지 연장술이 필요합니다. 치료적인 목적으로. 네. 가장 궁금한 게 이 수술을 하면 얼마나 커질 수가 있는 건가요? 하기 나름인데요. 네. 보통 키를 위해서 수술하는 분들은 네. 평균 6에서 7cm 네. 정도 연장을 하시고 네. 허벅지 종아리 또 같이 할 경우에는 10cm까지도 연장을 하는 네. 경우가 있습니다. 교수님께 상담 오는 분들은 이제 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 네. 일반적으로 나 그냥 키가 너무 작아서 사회생활 불편합니다 이런 분들도 옵니까? 그런 분들도 오죠.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까? 아무래도 남성이 많습니다. 남성이 더 많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이제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이게 조금씩 늘리면 뼈가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길어져야 되는데 안 길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기계적으로 네. 늘리기 때문에 안 길어지는 경우는 없는데 네. 늘리면서 뼈도 늘려야 되고 네. 신경 근육도 같이 늘려야 되죠. 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 네. 그런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네. 후유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그 가지고 말씀은 있죠. 저게 지금 뼈만 하지만 주변의 신경 이런 것도 얼마든지 손상될 수 있다. 네. 그러면 굉장히 정말 그 훈련된 전문가에게 수술을 받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개인병원 시술도 이루어집니까? 뭐 대학병원, 개인병원 딱히 구별할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정형외과 전문의를 땄다고 해서 취득했다고 해서 이 수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이 사지연장 수술이 정형외과 수술 안에서도 가장 고난도 수술로 분류가 되어 있고 네.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수술에 대해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이 네. 아무래도 개원과 환경도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네. 이쪽으로 이제 쉽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부작용들도 많다고 하던데요.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리를 늘리면서 네. 다리가 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저 경우에는 부러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제 넣으면서 저 안에 금속물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뼈가 좀 분쇄골절, 네. 좀 가루 좀 네. 부서져 버린 거군요. 네네. 네. 여러 조각으로 이제 나는 경우고요. 네. 이거는 경우는요? 네, 이거는 이제 다리 늘리면서 다리가 많이 휘어진 경우가 네.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다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만 팔자그름이나 안짱그름처럼 네. 걷는 모양으로 네. 다리가 회전 변형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네. 있죠. 생각보다 부작용이 참 많네요. 네. 그 교수님한테도 수술 받고 싶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한테 권하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네. 말리시는 편인가요? 기본적으로 왔을 때 키 수술을 하십시오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키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네. 대인관계나 학교 또 직장 생활이 힘든 분들이 계세요. 네. 이런 분들은 키 수술을 해서라도 키를 늘리면 그런 정신적인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것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시행을 하고요. 네. 반면에 아이는 괜찮은데 네. 부모님 욕심으로 이렇게 억지로 네. 데리고 오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말립니다. 네. 네. 반면에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키가 네. 많이 준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정말 그게 늙게 되면 키가 줄어드는 뭐, 건가요?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뼈가 이렇게 아무래도 줄어드는 거지. 네. 실은 뼈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네. 키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무슨 말이냐면 주로 척추에 있는 디스크의 수분이 좀 빠지면서 디스크 높이가 줄어들고 아하. 또 자세가 구부정하게 되면서 키가 줄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네.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허리를 펴면 다시 그 키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허리를 쫙 펴도 어르신들 보면 저희 어머니만 해도 이렇게 예전 키로는 돌아가지 근데 않잖아요. 1cm, 뭐 2cm, 네. 3cm 줄어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젊을 때는 우리가 운동을 안 하더라도 그런 유연성이나 근육 힘이 잘 유지가 되는데요. 연세가 드실수록 조금이라도 운동을 소홀히 하면 네. 그런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한번 이렇게 구부정해지면 다시 뒤로 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네.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운동만 꾸준히 하면 그 자신의 숨은 키를 다시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예, 제가 볼 때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말씀드렸던 대로 나이가 들면 그런 유연성이나 힘이 떨어지면 회복하기가 힘들고 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운동을 해서 회복을 하시고 유지를 하시면 그게 바로 그 어르신들의 수명키가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은 어떤 게 좋을까요? 운동은 요즘에 그 인터넷 보면 네. 그 코어 근육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네. 나오는데요. 그 배 근육 관련. 배하고 등, 네. 척추 그런 운동들을 무리하지 않고 서서히 조금씩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은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허리가 완전히 굽으신 네. 할머님들. 어떤 분들 보면 거의 기역자로 굽으신 할머니, 네. 그렇죠. 어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네. 이게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니라 이것도 병이라고 하던데요. 예,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 보다는 네. 병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어떤 병입니까? 가장 흔하게 오는 게 그 척추의 압박골절. 네. 그래서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네. 척추가 이렇게 좀 무너지는 네. 그런 골절 이후에 조금씩 계속 무너지면서 그렇게 네. 허리가 완전히 굽어지게 되는 척추 후만증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증상을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교수님 설명 그래픽 보면서 듣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이럴 때 증상은 이렇게 서 있거나 걸을 때 당연히 아프겠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과거에 한 차례 그 압박골절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한번 심하게 허리나 등이 아팠던 그런 네. 예, 기억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앞으로 계속 굽어지게 되다 보면 네. 몸 앞쪽으로 물건을 드는 게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또 일을 할 때 팔꿈치로 앞으로 기대고 네. 이렇게 하는 자세를 자꾸 취하게 되죠. 네.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어르신 연세 드실수록 더 이렇게 허리가 급격하게 굽을 가능성이 높다 이 네, 말씀이시죠. 무너진 게 또 네.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네. 하면서 굽어지게 네. 됩니다. 자, 그럼 일상에서요. 우리가 뭐 특별히 치료 안 받더라도 일상에서 이걸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끝으로 설명해 주시면. 일상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게 운동인데 네. 아무래도 그 골다공증이 있던 분들에서 가장 많이 오기 때문에 네. 꾸준하게 평지 걷는 운동이 가장 간편하면서도 좋은 운동입니다. 걷는 게 좋다. 네. 뼈에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네. 또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은 수영장에서 걷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실내 자전거 특히 일반 자전거는 허리를 많이 구부리는 자세가 나오는데 서서 타는 자전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앉을 때도 바닥보다는 의자에 앉는 네. 그리고 누워서 이렇게 양쪽 다리를 같이 들면 허리가 이렇게 들리면서 그 후만증과 반대 방향으로 허리가 네.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와 관련된 또 키 크는 수술까지 살펴봤습니다. 연세대 의대 정형외과의 이도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